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세계 최강의 비핵 탄도미사일 신형 현무4 미사일입니다. 지난 3월 시험 발사한 현무4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지하 벙커 파괴용으로 개발한 것으로 5월 28일 확인됐습니다. 발표된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현무4 미사일은 세계 최고의 한국형 벙커버스터로 지하 300m에 숨은 요새도 거뜬히 파괴시키는 괴물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 미사일의 종류와 이번에 새롭게 개발되어 시험 발사한 현무4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무 미사일의 종류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현무 미사일은 현무1, 현무2, 현무3 시리즈가 있으며 크게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나뉩니다. 여기서 탄도미사일은 현무1, 현무2A, 현무2B, 현무2C가 있으며 순항미사일은 현무3A, 현무3B, 현무3C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발되어 이번에 시험 발사한 현무4 탄도미사일과 또한 새롭게 개발 중에 있는 현무3D 순항미사일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예정입니다. 현무 미사일의 역사를 살펴보면 1970년대 말 박정희 정권 시절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지대지 공격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백곰이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자신의 정치적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백곰 사업을 철수시켰으나 북한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를 감행하자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을 위협할 무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부활시킨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사업이 바로 현무 미사일입니다. 이에 1986년 사거리 180km의 현무1 탄도미사일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조약의 걸림돌로 인해 제한된 사거리로 개발한 뼈아픈 단점이 있습니다. 이후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로 한국의 대포동 쇼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미사일 사거리를 500km로 늘려달라고 주장했으나 클린턴 미 대통령은 300km를 제시하여 결국 300km로 사거리를 제한하였습니다. 하지만 1차 개정은 한국의 로켓 기술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사거리 300km에 탄두 중량 0.5톤의 현무2A가 2006년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을 사거리 800km로 늘려달라고 하였고 미국이 이를 수락하면서 사거리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뉴 미스 가이드라인 줄여서 NMG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14년에 사거리 500km에 탄두 중량 1톤의 현무2B와 2015년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 0.5톤의 현무2C를 개발하였고 모두 실전 배치하였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개발하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하면서 사거리 800km라는 제한만, 즉 사거리 제한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3차 개정의 내용에 의거해 이번 현무4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엔 현무 순항미사일 시리즈를 살펴보겠습니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제한됨에 따라 탄두 중량이 0.5톤을 넘지 않으면 사거리에 관계없이 개발할 수 있고 미사일 지침의 제약을 받지 않는 순항미사일 개발에 우리 군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0.5톤의 탄두 중량 내에서 자유롭게 사거리를 늘리며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말 사거리 1000km급의 현무3B 순항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성공하였으며 2010년 7월에는 사거리 1500km의 현무3C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북한 전역은 서울에서 500km 내에 있으며 중국의 수도 북경은 서울에서 92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거리 1000km의 현무3B 순항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오며 1500km인 현무3C 순항미사일의 사거리에는 일본 전역과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동부 주요 지역들이 사거리에 들어옵니다. 나아가 우리 군은 현재 사거리 3000km 이상의 현무3D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3000km의 사거리는 일본 전역은 물론이고 중국의 절반이 사정권에 들어오며 몽골의 절반도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심지어 동남아 지역인 필리핀과 베트남, 중국부 지역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군이 사거리 1500km의 현무3C를 발표하였을 당시 중국 당국은 동북아의 안보에 우려스럽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핵탄두에 ICBM까지 보유한 중국이 내뱉기는 참 어이없는 소리지만 그만큼 한국의 미사일들이 중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것이 중국에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수백 발을 일시에 발사해 수분 만에 핵폭격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여 적국을 일시에 원시시대 수준의 암흑으로 만드는 개념인 충격과 공포 개념 때문입니다. 이는 2003년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일시에 725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입증하였으며 초반에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무 순항미사일 2,000기 이상을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배치 수량은 더욱더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핵을 보유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개발된 현무4 탄도미사일입니다. 현무4는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괴물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거리는 800km급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높은 운동 에너지를 구현해 적의 지하시설을 보다 확실하게 파괴하기 위해 비행속도와 탄두 중량을 각각 마하 10과 2톤이라는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탄두 중량 2톤은 기존 현무 2비의 2배 수준이며 종말 돌입속도 마하 10이라는 속도는 기존 미사일의 2배 이상입니다. 여기서 탄두 중량이 2톤에 달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사거리 1000km 내외의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톤입니다. 하지만 현무4에 2톤의 탄두 중량을 탑재한 까닭은 핵탄두를 달 수 없는 대신 운동 에너지를 최대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중량과 속도가 각각 2배 증가했기 때문에 이 미사일은 기존의 현무2B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탄두 자체의 위력도 위력이지만 운석이 지표면에 충돌했을 때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충격파를 만들어 파괴 효과를 얻듯이 현무4의 2톤에 달하는 무거운 탄두 중량을 통해 가공할 충격력과 파괴력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미사일이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인 GBU-57랩이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강화 콘크리트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 이상 뚫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사실상 전술핵급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도 중량 2톤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의 1톤 탄두를 현무4에 탑재했을 경우 사거리는 2배인 1600km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전역은 물론이고 중국 동부도 사정권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억지력 수단으로 충분히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3월 충남 태안군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무4의 시험 발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시험 발사에서 2발 중 1발은 목표 수역 인근에 떨어졌지만 1발은 아쉽게도 불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좁은 영토에서 800km의 사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각보다 고각으로 발사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결함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번 발사는 새롭게 개발한 미사일의 테스트 발사이기 때문에 이번 불발을 토대로 문제점을 수정 후 다시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무4의 배치가 완료된다면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은 큰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사일 강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어떤 미사일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